자,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5년 3월 고1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가는데, 근데 옛날하고 다른 점은 모의고사식 풀이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길어서 애들이 좀 안 본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주입적으로 내신적으로 그렇게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35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봐봐. What does it mean? 요 표현은 많이 쓰입니다. 무슨 의미니라고 한 거야. 근데 it이 지칭될 수 있게 하는 윗문장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it을 대신하는 진짜 주어가 뒤에 나오고 앞에 의미상 주어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알겠지? As opposed to라고 하면 그 자체를 전치사로 봐라. 뭐와 반대로. 오케이? 그럼 봅니다. 하나의 캐릭터가 악역 반대인 영웅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니? 라고 하는 겁니다. in artistic, entertainment descriptions 라고 하면 예술적이고 오락적인 묘사에서 한마디로 뭐 영화든 드라마든 아니면 소설에서 이란 말이겠지. 진주어 가지고 의미상 주어까지 있네. 그 작가 혹은 감독은요, establish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 protagonist and the audience.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주인공과 관객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립한다라는 말은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펑펑 울고 아니면 하면서 웃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정을 이끌어내는 게 주인공과 관객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든 겁니다. 감독 입장에서 제일 큰 목적이 뭐야?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너무 밋밋해 버린다 캐릭터가. 그제? 그렇게 돼버리면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지 못한 거겠지. 오케이,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주절이 실행되는데 원래 in order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제. 근데 to 부정사 바로 앞이니까 중간에 끊겨버리고 여기 의미상 주어가 들어오는 구조인데 잘 봐놔야 됩니다. 자, 영화에는요, 비극도 있고 불운도 있겠지, 그제? 그러한 것들이 관객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쫙 draw out,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캐릭터는요, 조정이 되고 조절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어떻게요? 이다 Aor B, 친구든 아니면은 적이든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등장인물은 조절이 되어집니다. 누가 조절하는데? 감독이 조절하겠지, 그제? 감정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등장인물을 조절을 좀 한다는 거야, 그제? 얘를 그냥 관객의 친구로 만들어 버리든지 관객의 악역 우욱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그제? 그렇게 되면 관객들의 감정들이 폭발을 하겠다 이런 말이야. 그 whether이 부사절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제? 그러면 뭐뭐 하든지 간에라고 하면 되고, 그 묘사가요 공상적이고 상상적이든 아니면 실제적이든지 간에 해석상 중요하진 않지. 우리는요, 느낌에 틀림없다는 뭐를요? protagonist, 주인공은 어떠한 사람인데 A, A, B, 후주는 소유격이자 그 주인공의 action, 행동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부연 설명 가면 주인공은요 그렇고 그러할 것이란다. 뭐가 되는데 아주 가치 있는 우리의 친구고 가치 있는 동맹이라고 하는 거죠. companion, ally, friend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한테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violent action film, 뭐 폭력적인 그런 액션 영화는요 가득 채워져 있단다. 수십 명의 부수적이고 이거 두 개 뜻이 같습니다. 부수적이고 좀 사소한이라는 뜻이거든. 부수적인 죽음이다. 얘들아, 주인공이 죽으면은 중요한 죽음이고 약간 사소한 배역의 사람이 죽으면은 사소한 죽음이겠지, 그지 맞나? 사소한 캐릭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인이 아니고 마이너 캐릭터잖아. 그러면 뭐 소위 말하는 엑스트라 이런 역할이죠. 이 역할은요, draw, 끌어낸단다. literal response in the audience. 관객들로부터 그 어떠한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관객들로부터 어떠한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소한 배역의 사소한 죽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뭐 전쟁 영화나 뭐 그러한 데서 무슨 뭐 군인 1, 군인 2, 뭐 이런 사람들 죽는다 그래서 관객들로부터 그렇게 이끌어내지 못해. 왜냐하면
그 역할들은 악역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관객의 감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관객들의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친구든 아니면은 적이든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조절도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시면은 in order to feel strong emotion, 또 관객들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관객들은요 must be emotionally invested, 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투자하는데? 감독이 투자하고 관객들은 투자 받는다. 투자는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거지만 여기는 감정이 오고 가도록 한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감독이, 그래서 여기 해설지에는 연관되다라고 돼 있더라고.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In a character as a ally enemy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죠. 친구든 아니면은 적이든지 간에 하나의 캐릭터로 그렇게 관객들과 감정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보도록 하세요. 주인공과 관객의 긍정적 관계, 관객의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아까 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폭력적인 영화에서 사소한 그러한 배역이 죽거나 하는 것은요, 악역도 친구도 아닌 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관객의 감정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감독 입장에서는 관객의 감정 폭발을 위해 등장인물은 적이든 친구든지 간에 invest, 연관시켜버리고, 쌤이 생각하는 결론은 관객들의 감정적 반응을 폭발시키기 위해 선한 주인공이든 악역이 필수적이 되는 말입니다. 예, 가십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말하지만 작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무조건 해야 돼. 아니, 스토킹 해보려고 했죠. 스토커가 되라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모의고사에서 그런 생각에서부터 집중이 비롯됩니다. 아셨죠? 그 모의고사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36번 가보도록 하죠. 샤워 안 했습니다. 샤워 먼저 알죠? 그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하는 거 그거 안 했네. 이거 중요한 과정이야. 가보도록 하죠. 자, 1분 안에 끝납니다. 집중하세요. 하나의 캐릭터가 악당과 반대되는 영웅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고 이 말이야. 지금 보니까 무슨 말이던데 관객의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죠. 오케이? 여튼 간에 감정의 폭발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이겠지. 자, 다시 갈게요. 하나의 배역이, 하나의 캐릭터가 악역 대신에 영웅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데, 영화에서 감독이 주인공하고 관객 사이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In order to, 비극이나 불운이 관객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캐릭터는 조절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친구든 아니면은 적으로서든 인정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묘사는요, 공산적이든 실제적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느낌에 틀림없습니다. 주인공이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을 가진 누군가라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어. 주인공은 우리의 가치 있는 친구고 가치 있는 동맹이고 그렇게 될 것이래. 폭력 영화에서는 뭘로 가득 차 있는데 사소한 캐릭터의 의미 없는 수십의 죽음으로 가득 차 있대. 이 사소한 캐릭터는 끌어냅니다. 관객들로부터 어떠한 반응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관객들의 강한 감정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관객들은요, 친구든 적으로서의 캐릭터로서 감정적인 투자, 연관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감독이 그렇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가봅니다. 35번인가? 그렇죠? 자, let's assume이라고 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적어도 some animals, 몇몇 동물들이 be capable of라고 했다. 가능하단다. thinking, 사고가 가능하단다. 동물이 사고가 가능하답니다. despite, 뭐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 lacking of language라고 했습니다. 언어가
부족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없는데 사고는 할 수 있는 게 동물이다. 다시. 이거는 있어. 사고는 할 수 있는데 언어는 없다. 누가? 이 동물이요. 여기까지. Not necessarily 부분 부정입니다. 필수적으로 몸 한 것만은 아니란다. 이러한 사실이 뒤에 걸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래. They possess concept. 동물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긴 좀 그래 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뭐 생각하고 개념은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생각을 하고 더 고차원적인 의미가 개념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 이 글에 따르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되지만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생각과 사고와 컨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for 뒤에 주어 동사제. 그러니까 for이 이제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로 나옵니다. because 의미가 있습니다. 하셨죠? Some forms of thought이라고 했어. 일부의 사고 형태는 non-conceptual, 개념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다. 사고의 형태가 비개념적이래. 그러면은 사고를 하는데 개념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없고 개념은 없어도 사고는 가능하다라는 말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 어떤 예시인데 동물이 언어도 없고 개념도 없지만은 생각은 할 수 있는 예시가 나옵니다. 자, we can imagine a squirrel. squirrel 그러면 뭔데요? 다람쥐제. Who is planning? 계획하고 있습니다. How to get from A to B라 그러죠. A에서 B로 get. A에서 B로 옮겨간다. B에 도착하도록 한다. 이런 말이야. 자, 이거 여기서부터 갈로 쳤는데 from A to B를 연결짓기 위해서 여기서 갈로 닫았습니다. 아셨죠? She is currently standing on. 현재 다람쥐가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앞에 있는 다른 나무의 가지로 옮겨가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를 한번 떠올려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이죠? 여기에 있는데 여기로 옮겨가려고 하는 다람쥐. 그 다람쥐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자, 그리고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she doesn't need a concept of a branch라고 했어. 다람쥐가 일로 갈 수 있나 없나? 갈 수 있지. 점프를 하든 밑으로 가든 다른 나뭇가지를 타고 가든 가능하지. 그지? 갈 수 있는데 근데 나뭇가지가 뭔지, 나뭇가지가 뭡니까? 개념적으로 뭐 나무에서 비롯되는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고요. 나무가 뭡니까? 나무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가 없네. 이제 궁금증이 완전히 다 풀려버린 거야. 그런 개념 필요 없고 야들은 그냥 뭐 가기만 한다 이런 말이죠. 그쪽으로 넘어갈 계획을 세우고요. 생각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어디고? 오케이. 의미상조 또 나왔습니다. 그 다람쥐가 예를 들어서 능력을 가진데 어떤 능력? To think and image라고 했어요. 이미지로 생각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지금 think and images라고 했죠. 이게 바로 thinking이고 이게 바로 planning입니다. 이해가나? 머릿속에 상을 그리면서 생각을 하는 것을 계획이라 그래요. 오케이?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오케이? 이 글에서는 이게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은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하다 그걸로 뭐가 필요 없다? 개념 필요 없어요. 언어도 필요 없어요. 알겠죠? 부연 설명 갑니다. 다시 설명하는데 진주어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케이? To make a mental map이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 계속 나오고 또 동그라미 칠게요. 다람쥐가 thinking 할 수 있다. 다람쥐가 그쪽으로 넘어갈 뭐한다? 플래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think and image 상을 그려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mental map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네 개 다 똑같은 단어. 그리고 she can imagine and try out different routes라고 해서 다람쥐가 상상한다. 다른 루트를요. 다람쥐가 시도한다. 다른 루트를. 오케이? 여기서 했잖아. 다른 나뭇가지를 타고 뻥뻥뻥 점프로 가든지 땅으로 가서 걸어가든지 아니면 바로 점프하든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죠. 오케이? 그러한 것들을 어디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 오케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개념화는 필요 없어요. This doesn't imply 이 점은요 암시합니다. 뭐를 squirrels lack 다람쥐들은 개념이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이건 나대의 법비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것을 암시하는 게 아니고요. 뭐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걔들은 개념이 없기도 없겠지만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they don't need them for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굉장히 구체적인 형태로 사고를 한 거예요. 얘들은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맞잖아. 얘가 만약 점프를 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겠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형태의 사고를 했다라는 말이야. 그제? 이렇게 사고를 하기 위해서 댐이 가리키는 건데 이게 중요하네. 컨셉트야. 컨셉트는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컨셉트에 s가 붙었으니까 it이 아니고 댐이다라는 것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 for us, 우리 의미성 주어가 to be able to say라고 했다. 갈로 안에 거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동물은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we have to show, 우리는 not only A뿐만 아니라 but also B도 보여줘야만 됩니다라고 한다. 오케이?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람쥐가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은 할 수 있지,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만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야. 뒤에 거 뭔데? She has a certain specific ability. 다람쥐가 특정한 능력들을, 어느 특정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 다람쥐가 개념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잠깐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여기 밑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그래서 BA는 되는데 B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은 개념이 없고 생각만 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오른쪽 잠깐 봐보라. 샤워하기 전에 다람쥐가 다른 가지로 점프하기 위해 생각은 하지만 나무 가지 등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아. 다른 가지로 점프하기 위한 다양한 루트를 시도하고 상상하는 멘탈 맵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샤워 갈게요. 자,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적어도 일부 동물들이 언어의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사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것은요, 필수적으로 동물들이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일부의 사고의 형태, 생각의 형태는 비개념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념 없어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예를 들어서 다람쥐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다람쥐는요, She is currently standing on, 현재 지가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부터 앞에 있는 나무의 가지로 옮겨간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다람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다람쥐는 필요 없단다. 나무가 뭔지 가지가 무엇인지 그 개념은 필요가 없어요. 다람쥐는 단지 have ability,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어떤 거. 자, think and image라고 했어. 상으로 생각하는 능력, 그것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make a mental map of the tree. 그녀가, 다람쥐가 상상한다. 다른 루트를 상상하고 다른 루트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머릿속에 멘탈 맵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 뒤에 글을 암시하는 건 아니래. 뭐라고?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단지 그냥 다람쥐는 개념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란 말이야. 그래서 쌤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동물들은 개념이 없고 생각만 할 수 있어요 라고 단정을 짓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생각은 할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앞으로 인간이 밝혀내야 될 거 아니야. 동물들도 개념이 있다고.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다. 요거는 사람들이 알아냈지. B라는 것도 밝혀내면은 동물도 개념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동물이 지금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어지면 동물은 인간처럼 개념화시킬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cartilage라고 하면 연골이라고 합니다. 연골 알죠? 연골.
선생님 집에 어르신도 지금 등산 많이 다니셔서 연골이 많이 닳으셨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마모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무릎을 굽혔다 기역자로 그러면은 여기는 요 부분 꺾이는 부분 무릎에 있는 부분 요게 바로 관절이겠지. 뭐 우리 문을 열 때처럼 이렇게 경첩처럼 이렇게 유난하게 그렇게 접히고 펴지고 이런 걸 당담하는 게 연골이라고 합니다. 연골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For the healthy functioning of a joint이라고 해서 관절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뭐하다면 그 관절이 bears 품다 담다라는 뜻이야. 뭐를 품어? 네 무릎처럼 무게를 이렇게 지탱하고 무게를 담고 있다면이라고 한다. 우리 걸을 때마다 무릎에 무게가 실리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연골은 중요합니다. 이란 말이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네가 봅니다. inner working. working에서 붙었으니까 동명사 현재 분사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까? 작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왼쪽 무릎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원리, 작용을 한번 들여다본다고 생각해봐. 뭐 할 때 you walk down the street. 네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지? 네 무릎에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래. 왼쪽에. When you shift your weight from your left leg to your right라고 했어. 왼쪽 다리에서부터 오른쪽 무릎으로 무게를 바꿀 때 이런 말이야. 왼쪽 이렇게 두벅 걸어갈 때 무게가 실렸다가 요 실렸다가 요는 요 실렸다 무게가 그럼 요는 무게가 없겠지. 그럼 발을 바꾸면 또 여기가 무게가 실리고 여기가 무게가 빠지겠지, 그지?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냐, 그죠? 자, 그렇게 무게가 옮겨갈 때는 어떻게 될까? The pressure 왼쪽에 있는 압력이 이제는 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다 넘어갔지. 근데 또 반대로 되겠지. 발을 바꾸면. 자, 그래서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은 drinks in. 그때가 되면 무게가 없어. 풀려서 오른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지. 그러니까 좀 편안하겠지. 그럴 때는 이거는 윤활액이라고 그럽니다. 뭔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무릎 속에 액체 같은 게 있다는 거야. 그거를 다 흡수해 버린대. In much the same way. 뒤에 거랑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흡수한단다. 스펀지가 원래 물을 액체를 쫙 흡수 잘하잖아요, 그지? When put in water, 물 속에 스펀지가 놓여졌을 때 다 빨아당기겠지. 스펀지가 액체를 쫙 빨아당기는 것처럼 왼쪽 무릎의 연골도 무릎에 있는 윤활액을 쫙 빨아당겨 버린다는 말이야. When you take a step, 발걸음을 떼는 거지. 자, 다른 발로 이렇게 발걸음을 바꿔 이렇게 가다 이렇게 바꾼 거야 이제 발을. 그럼 이번에는 무게가 어디로 가? 오른쪽에 있던 무게가 왼쪽 무릎으로 또 옮겨가겠지? 그렇게 될 때 much of the fluid 이제는 윤활액이 이렇게 연골이 액체를 쫙 빨아당기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반대로 압착이 돼야 돼. 압착이 뭔데? 압착. 완전 스퀴즈가 쥐어 짜다라는 거잖아, 그지? 쫙 눌려버린다 이런 말이지, 그지? 짜보돼 버린다 이런 말이야. Out of the cartilage라고 해서 연골 밖으로 압착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squeezing, joint fluid, 무릎에 있는 관절 윤활액의 압착은요, into out of cartilage라고 해서 into out of 이게 end 병치가 왜 일어났을까 지금? 뭐 오른발이 앞에 나고 뒷발이 앞에 나고 이렇게 뚜벅 걸어갈 때 무게가 여기로 넘어갔다가 일로 넘어갔다가 일로 넘어가잖아. 그럴 때 연골에서는 스펀지처럼 연골이 윤활액을 쫙 드링크 했다가, 그지? 또 무게가 일로 넘어가 버리면 쫙 압착됐다가 또 발걸음 바뀌면 또 쭉 빨아당기다가 또 압착됐다가 이 반응을 계속 하는 거잖아. 그래서 윤활액이 연골로 들어갔다가 연골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지? 압착이. 그러한 과정들은요 도와준단다. 그것이 반응하도록 해준다 이런 말이지. 뭐를요? The on and off and on이라고 해서 걸을 때 압력이 빠지고 압력이 들어오고 압력이 빠지고 압력이 들어오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에 반응하도록 해준다 이런 말이야. 뭐 없이 breaking under the pressure이라고 해서
걸을 때 압력에 무릎이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윤활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연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가볼게요. 연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극도로 중요합니다. 너의 무릎의 건강한 기능에 있어서. 특히 뭐하다면 네 무릎이 무게를 감당하고 담을 수 있다면, 일반 사람들의 무릎처럼. 잠시 생각해 보세요. 너는 들여다보고 있단다. 네 무릎, 왼쪽 무릎의 내부의 작동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해 봐. 네가 걸을 때. 그리고 왼쪽에 있던 무릎의 무게가 오른쪽 무릎으로 이동될 때 왼쪽 무릎의 압박이 슥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무릎의 연골이 윤활액을 마시는데, 이것은 마치 뭐처럼 마시는데, 물 안에 스펀지가 두어졌을 때 스펀지가 액체를 다 빨아당기는 것처럼 그냥 쫙 빨아당깁니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네가 이제는 발을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무게가 이제 왼쪽 무릎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 많던 용액들이 이제는 압착이 되어집니다. 어디로? 연골 밖으로.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연골 안으로 들어갔다가 연골 밖으로 무릎 관절의 용액의 압착은요, 도와줍니다. 그것이 걸을 때 압력이 무릎에 가해졌다가 안 가해졌다가 가해졌다가 안 가해졌다가 이렇게 반복적인 과정들에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준대. 무릎이 부러지지 않고. 이란 말입니다. 아셨죠? 그건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제가 형광펜으로 계속 친 것들 있지. 저거는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없는 것들도 있긴 한데, 알겠지? 지금도 이거는요, 형광펜 친 부분들은 똑같아. 이란 말입니다. 38번 갈게요. 자, 피아젯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The same amount of water 이라고 해서 똑같은 양의 물을 두 개의 다른 유리잔에다가 부었습니다. A tall, narrow glass. 하나는 wide glass. 이렇게 물병이다. 이게 두 개가. 알겠지? 여기다가 물을 부었단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요청했대. 애들한테 뭐하라고? Compare. 이 두 개를 비교하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요, 6세, 7세보다 어린 애들은 말한단다. The tall, narrow glass가 더 많은 물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 물이 더 많아요. 여기는 물이 적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왜 그렇게 말했냐면 the level is higher 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물을 부었다면 얘가 요 정도로 이렇게 차 있다라고 하면 얘는 요 정도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물의 수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한 거지, 얘는. 그지? 그리고 when they are ready,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는 이제 6세, 7세가 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They figured out. 그들은 알아냈습니다. 이 conversation이 아니고 conservation이다. 알겠죠? 보존입니다. 부피의 보존을 알아냈습니다. 스스로. 이런 말이야. 이거 좀 중요하다 지금. 봐봐. For themselves, 스스로. self-construct, 이것도 스스로. 뭔가 지금 스스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 여튼간 애들이 일단은 이제 요렇게 됐는 거 이렇다라고 하면 안에 부피는 똑같대. 그런데 수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얘가 더 물량이 많아요 라고 하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났지, 물의 양은 같습니다. 그죠? 오케이? 근데 이 진실을 부피의 보존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냈다라는 거야? 얘도 스스로 알아냈대. 선생이 알려준 게 아니고요. 그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스스로 알아내고 just by playing with cups of water. just가 의미 해석에 큰 영향 준다라고 했지, 그지? 단지라고 합니다. 단지 그냥 놀면서 알아냈대. 물컵으로 놀면서. 피아젯은 주장합니다. 아이들의 이해도란다. morality. 갑자기 도덕성 얘기가 나오고 있네.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은 어리고 도덕성도 없는 상태지, 그지? 근데 배워나가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는 like 뭐처럼 것 같은데, 이 물잔 이해도랑 같단다. 이걸 터득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했단다. 뭔데? 스스로지. 그러면 그것도 도덕성도 스스로
알아냈다라는 거네. 그지 뭐나? 지금 물잔 이거에 관한 과학 얘기인 줄 알았거든. 물리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예시가 나옵니다. 그죠? 도덕성. 근데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이 놀면서 스스로 알아냈다라는 게 이걸 포인트라고 생각을 빨리 해야 돼. 자, 이게 뭐냐면 we can't say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It is innate. innate란 단어 알아야죠. 타고난이란 뜻이 그죠? 자, 우리는요. 이것이 뭔데? 내가 너 도덕성이네. 도덕성은 선천적입니다라고 말할 수. 도덕성 없게 태어난 애들도 있어. 애들은 그것을 배웁니다. 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운다라고 말할 수 없어. 이런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혼자 스스로 배우는 수밖에 없네. 타고난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도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스스로 배워야 되겠네, 그지? 자, 오히려 어떻게 할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self-constructed. 스스로 건설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배워진다. 오케이? 독학한다. 독학. As kids play with other kids. 다른 친구들하고 놀 때 도덕성 배운다는 말이죠. 오케이. take turn이라고 하면 돼. 교대로 하다, 순서대로 하다. 이렇게 게임을 한다. 네 게임하고 네 게임하고 네 게임하고 네 게임하고 네 게임하고 네 게임 순서로 정해서 일을 한다는 거지. 그지? 이것도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야. 순서 지켜 이런 거지. 그지? 이것은 is like a pouring water. 물을 붓는 것과 같단다. 아까 글래스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단다. 아까 이 실험 있죠, 이거? 이 실험을 하는 거 똑같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이고 힘들어요. 먼저 일단 kids have reached 애들이 이제는 이제 좀 컸다. 5세, 6세 이거는 6세, 7세 미치잖아. 똑같네? 오케이. 애들이 일단은 5세, 6세가 되고 나면요. playing 게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work out things work things out together, work together. 이게 또 협동하면서 논다라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알아내고 친구들과 놀면서 두 가지 조건이다. 스스로 알아내고 애들하고 놀면서요. 그러한 행동들을 help 도와줍니다. 아이들을 배우도록 해줍니다. 오케이? About fairness, 공정함에 대해서도 배우게 해준다. 공평함. far more effectively,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우게 해준다. 뭐보다 any teaching from adult, 어른들로부터 어떠한 배움보다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뭘 배웁니까? 부피 보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morality, 도덕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 번째는 공정함에서부터 배웁니다. 뭐 어떻게 배우는데? 초록색으로 형광펜을 그었는 걸로부터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어렵죠? 자, 읽어보세요. 너무 안 어렵습니다. 자, 샤워 갑니다. 샤워. 피아젯은 일정 양의 물을 same입니다. 똑같은 물의 양을 두 글래스에다가 똑같이 담습니다. 두 개. 그리고 이러한 잔이 있고 이러한 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었대. 요청했습니다. 애들한테 비교해라라고 요청했어. 그래서 어린애들이 말하기를 이 컵이 더 많은 물을 담고 있는데 그거는 수위가 높아서 그래요 라고 좀 답을 했습니다. 아직 어린 것처럼 답을 했네. And when they are ready, 그들이 이제 준비가 됐어. 뭔가 그랬을 때 그들은 알아냅니다. 뭐를요? 자, 부피 보존을 알아냈단다. 스스로 알아냈대. 단지 놈으로써라고 해서 뭐를 물컵으로 널면서 그렇게 알아냈고, 피아젯은 주장합니다. 뭐를요? 아이들의 이해를 한다. 도덕성에 대한 이해를 뭐처럼과 같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물잔들의 이해와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알아냈다 이 말이죠. 우리 어른들은 말할 수 없어. 그 도덕성이라고는 애들 타고났다. 아니면 우리 어른들로부터 애들은 배울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야. 오히려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는 self-constructed, 자발적으로 배워지는 거고 아이들은 다른 애들이랑 놀 때 배워지는 거야. 게임을 순차적으로 애들의 순서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요. 자, back and forth 앞뒤로 이란 말이죠. 물잔 사이에다가 그렇게 앞뒤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kids 아이들은요. 이 나이가 되면 일단은 게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것이 아이들이 공정함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라고 한다.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덕성 공정함을 배우겠지.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여러분. 39번
힘내세요. 2개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the rise of air conditioning accelerated. accelerate 가속화시키는 거지, 그죠? rise라고 한다. 뭐 등장이라고 하자. advent라 그러고 appearance라 그러고 새벽 dawn이라 그러죠. 이것도 등장입니다. 오케이. air conditioning 에어컨 시스템 혹은 냉방 장치의 등장은 가속화시킨다. sealed 아주 봉합되고 완전히 전부 다 차단되고 닫혀진 상자의 건설을 가속화시킨다. 자, 지역해버리면 의미 안 됩니다. 그죠? 에어컨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 없노? 바람이 필요 없으니까 창문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스는 건물을 나타내는 거지, 그지? 건물이 전부 다 창문이 없이 차단되어져 있다는 말이야. 에어컨이 있으면 필요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건물의 건설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꾸며준다. The building's only a floor is through the filtered ducts of the air conditioning unit. 자, 에어컨 장비의 덕특하면 배관이라 그런다. 뭐 땅이든 밑이든 이렇게 건물에 막 지나다니는 관이 있죠. 그 동그란 거. 필터드 여과기라고 하면 된다. 여과기를 통해서 어떤 아파트 보면 이렇습니다. 요새는 고층 빌딩 뭐 우리나라에도 뭐 100층 가까이 되는 아파트도 있잖아. 그 창문 무서워서 어떻게 하노? 맞죠? 그래서 창문 대신에 창문이 아예 유리로 되어 있는데 못 여는 유리로 되어 있더라고. 근데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 덕트 배관을 통해서 창문을 연 것처럼 그렇게 공기가 오고 가고 이러한 시스템이 있더라고. 알겠지? 그게 바로 냉방시설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단된 걸로 건물이 그렇게 봉합이 되어진 것도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 흐름은 어디란 말인데, 공기 흐름은 이제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은 창문을 통해서 가능하진 않다 이런 말이지.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요 뒤에 뭐죠? 그래서 in the building이 생략됐겠지. 오케이? 그래서 in which 혹은 where 이러면 됩니다.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자, 지금까지 실컷 읽었는데 이것은요. 자, 이러한 방식이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 거는 wrong way. 오케이? 틀린 방식이야 이거. 자, 밑에 보자. 우리 유추할 수 있지. 그럼 이러한 방식 말고 옛날 방식으로 가자. 뭐 이러한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Look at any old building in a hot climate. 더운 날씨에 오래된 건물을 한번 봐봐. 옛날식 건물 한번 봐봐. 부사적인지 아니든지 간에. 시실리든 마라켓이든 테헤란, 이게 이란 수도 테헤란을 말하는 건지 아무튼 보나마나 얘들은 엄청나게 더운 도시들이겠지. 그래서 뭐 이건 잘 모르겠다만은 어느 도시든지 간에 옛날 더운 곳에 건물들을 한번 봐봐. 옛날식. 건축가입니다. 건축가는요, shade, 가림막, 공기의 흐름, 그리고 빛의 색깔, 조명 색깔도 주황이 있고 무슨 완전히 흰색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노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온도도 다를 수 있겠지. 아무튼 이러한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라고 한다. 근데 요즘은 뭔데? 이러한 sealed box를 만든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에어컨 시설만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죠? orient는 원래 지향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MVNT 5형식 형태니까 그러한 이러한 것들이 되게 했던 목적은 목적보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러한 것들이 빌딩이 뭐 하도록 산들 시원한 자연 바람을 빌딩이 확 낚아챌 수 있게 그리고 뜨거운 열기를 차단시킬 수 있게 oriented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이 효과가 굉장히 좋구만. 요거 세 개만 해도. 오케이? 옛날식이 좋다고 지금 옹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They built with thick walls라고 했습니다. 자, 두꺼운 벽. 그리고 두꺼운 벽이면 일단은 뭐 열이 좀 덜 들어오겠지. 그리고 흰색 지붕, 트랜스폼스 가면 뭐 유리창이라고 해야 됩니다. Over the doors, 문 위에다가 그렇게 창을 달고 흰색 지붕을 하고 벽을 두껍게 해서 건물을 지었대. To encourage airflow라고 했습니다. 뭔데? 공기의 흐름을 허용하기 위해서. 옛날 방식이죠. Who has ever spent a few minutes in the brick house in Tucson? 투싼도 더운 되겠죠. 이제는 진흙 벽돌집이란다. 여기에서 몇 분을 보내본 사람, 몇 분만 있어도 이란 말이죠.
몇 분만 있어봐도. 그리고 walked 걷는단다. Old Seville이라는 고도시에서 narrow street 골목이 거리가 진짜 좁게 만들었나 봐. 그러면 햇빛을 안 받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narrow하게 거리 만든 것도 방법이야. 아무튼 여러 가지 재래식 방법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두 곳에서 이러한 옛날 방식을 경험해 본 누구든지 간에 압니다. 뭐를? How well this construction method라고 해서 이러한 건설 방법들이 얼마나 잘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야. 내용 단순하죠, 그죠? 그러나 all this wisdom, 이 모든 지혜들, how to deal with heat, 열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룰 건지에 관한 이러한 지혜들이래. 그리고 또 하나 PP가 나와서 또 이렇게 꾸며줍니다. 아셨죠? 이렇게 축적이 되어져다 over centuries of practical experience. 이거는 뭐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던 방법이 아니라 실제적 practical experience가 실제적인 경험이잖아.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수백 년 동안 축적이 되어진 위즈덤이잖아, 그죠? 그러한 것들은요, 그러한 모든 지혜들은요, 너무 자주 망각이 되어진다. 사람들에게 무시가 되어진다. 무시가 되어졌으니까 에어컨만 자꾸 개발하고 있지, 그죠? 이러한 점에서 보면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은 나돈니 버더스입니다. 개인의 편리함의 기술 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맞긴 하지. 근데 보돌수가 중요하지. 망각의 기술이기도 합니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데 이거는 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지막 거. 자, 오른쪽 여기 보면 조롱이라고 되어 있지, 그지? 에어컨이 정말 위대한 기술이긴 한데 이건 조롱입니다. 조롱. 웬 조롱이냐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좋은 방법들을 다 까먹고 바보같이 만든 방법이다라고 약간 비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샤워 가보도록 하자. 에어컨의 등장은요, 철저하게 봉합되어지고 창문이 없는 건물의 건설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 건물은요, 이 건물의 공기 흐름은 유일하게 에어컨 장비의 여과기라고 하자. 여과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렇게 철저하게 봉합된 건물입니다. 자, 근데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다. 건물이 이러한 방식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옛날 건물들 한번 들여다봐라 라고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그게 시실리든 여기든 건축가들은요, 이러한 세 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것들은 되게 했습니다. 지향했단다. 건물들이 산들 시원한 바람은요, 딱 낚아채고요. 그리고 최악의 열기는 차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요, 지었습니다. 뭐를 두꺼운 벽으로 지었고요. 지붕은 흰색으로 했고요. 창문도 만들었단다. 공기 흐름을 허락하기 위해서. 자, N은 어떠한 사람? 투싼이란 더운 지역에서 진흙집에서 몇 분을 지내본 사람. 그 올드 세벨 여기에서 더운 지방에서 좁은 거리를 걸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뭐를? 이러한 방법들이 얼마나 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혜들, 실용적인 경험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 축적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열기를 다루는지에 관한 이 지혜는요, 잘 잊혀집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에어컨은요, 좀 편리함이 기술이기도 하지만 망각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와, 오늘 1, 2학년 거 다 하는데, 박사입니다. 3학년 것도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체력이. 할 수 있지, 왜 못해? Go. 자, in the course of라고 뭐뭐의 과정에서 trying to solve a problem with an invention. 하나의 발명품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you may encounter, 니는요, 저항의 벽돌벽에 가로막힐 거다 이런 말이야. 앞에 벽이 나타났어. 너는 못 지나간다 하면서. Okay? When you try to think your way logically through the problem, 그 문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너만의 방법을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툭 끊고 툭 끊었으니까 하나, 둘, 세 부분이지.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우리 쌤이랑 열심히 모의고사 대비한 친구들은 알고 있지, 그지? 이분법으로 쪼개는 겁니다. 뭐하고? 이상, 이성. 이성에 뭐가 들어오고 있노? 역시나 논리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고, 이상에는 뭐가 들어가 있노? 창의적인 게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한 10개 이상은 다들 적을 수 있죠. 우리끼리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간다. 한글 해설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발명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욕일까? 욕일까? 이 말입니다. 너는 벽에 막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너의 방식을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 너는 벽에 막혀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얘들아, 이성 이상 이거 적고 가야 된다 지금. 근데 적을 곳이 없네. 이 상이 뭐라고 했죠? 창의적이고요. 이 성은 뭐라고 했는데 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나눌게요. 자, 아무튼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지금 발명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벽에 부딪혔단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단다. 그러면은 이 발명품은요, 1번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 2번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 지금 논리로 했을 때 벽에 막혔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발명품의 문제는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가볼게. Such a logical thinking.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linear type이라고 해서 선형구조라 그럽니다. 이거 수능 특강이 2년 전에 나왔는데 고3 때 나오는 개념인데 1학년 때 나왔으니까 이번 이제 어려운 거지. 이제는 고1 때 단어, 고2 단어, 고3 단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두루두루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선형구조란다. 알겠지? 선형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논리죠. 여기는 하나 더 늘었네. 선형이라고 적을게요. 오른쪽 왼쪽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나눴다. 지금 잘 봐라. 자, 왼쪽은요, 이상적인 방법은 창의적. 그리고 발명품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성은요, 논리적인 거고 선형구조란다. 오케이? 갈게요. 선형구조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마세요. 또 혼동 온다. 선형구조는 이용합니다. 뭐를요? 아주 논리적인, 이거 reasoning이라면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 기술을 이용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 더 늘었다. 추론 기술. 오케이? This works fine. 근데 이게 효과가 좋대. 잘 작용됩니다. 효과 있습니다. 이란 말입니다. 효과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왜 뭐 할 때 we are operating in the area of 뭐 할 때 we know.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아는 것. We have experienced. 그러면 돼. 우리가 경험했던 것. 이것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 때는 효과가 있단다라고 했어. 지금 오른쪽 게 뭐 할 때 우리가 이미 알던 것 해결할 때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선형적이고 추론적인 기술이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이해 갑니까? 근데 발명품은 뭔데? 이미 알던 게 아니고 새로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은 이걸 해결하기 어렵대요. 진짜 이렇게 적으세요, 지금. 쌤, 이거는 하긴 다 할 겁니다, 이거. 알겠지? 이분법을 안 쪼개면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야, 이거. 알겠습니다. 이제 however 이라면서 꺾였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오른쪽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왼쪽 얘기로 가겠죠? However, when we need to deal with new information, 우리가 new 나왔다, new 나왔잖아. 이걸 나타내잖아. 오케이? 새로운 방식의 것들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나왔던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we know,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했던 게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정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뷰포인트를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선형적인 사고는요, come up, 다가오는데 short는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be short of 쓰는데 비동사 뒤에 come이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그럴 때는 선형 구조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새로운 거는 선형은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면은 비선형이지. 이해가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진짜 확인할 게 있었는 거 나 정말 확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갑니다. 자, 그러면 창의성이래. By definition 그러면 돼. 정의상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야. 사전적인 용어로 뭔데? 그것을 포함한다. 적용하는 거래. 새로운 정보를 어디에다가 옛날 문제 자체는 해결해야 되는 게 옛날 문제야. 근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방식을 적용시키는 거래. 이해가십니까? 또 뭐를 포함해?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게 창의성, 쌤이 밑에다가 적었는 것 중에서 왼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For this, 이것을 위해서 you will be most effective. 너는 가장 효율적이래. If you learn to operate in a non-linear manner 이라고 했어. 일단 in a 무슨 manner이라고만 알아놔라. manner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게 in a way. 그 다음 in a fashion. fashion 알죠? fashion. 어떤 방식으로 갈 때 in a fashion, in a way. 그 다음에 in a manner 알아놔야 된다. non-linear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라고 했어. 지금은 new, 새로운 걸 해결하려면 non-linear로 돼야 돼. 알겠죠? 이거 적었다라는 가정하에 지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용해라. 너의 창의력을 이용해라. 여기 creative 대신에 만약에 logical 왔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반대 개념이야. 지금 새로운 걸 배우니까 logical한 브레인이 아니고 창의적인 뇌가 와야 돼. 여기에 단어 바꿔 쓸 수 있어. 쌤들이 위에서 언급했어. Say it differently라고 해서 다르게 말해볼까?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이거 뭔데? 잠깐만. In other words입니다. In other words, 알죠? 다시 말하자면 또 설명할게 이 말이야. If a thing in a linear manner, 오른쪽 겁니다. 선형은 뭔데? 창의가 아니라 논리입니다. 논리. 오케이? 옛날 문제를 푸는 거. 자, 선형 구조로 네가 생각을 하면 너는요, conservative, 보수적이고 옛날식이 되는 말이야. 그리고 갈라니까 which are already known. 이미 알고 있는 옛날식의 기술을 떠올리는 걸 계속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이야. 물론 이것은 네가 원하는 방법도 아니야. 이런 말이야. 사람은 계속 진보해야 되니까 리니어 방식은 안 좋고요. non-linear 방법이 좋다라고 하는 거야. 오른쪽 구분해 보세요. 절반에서 기존 문제를 해결하려면 리니어 방식 해결 logic 이용. 온 밑에 거는 뭔데? 새로운 문제 new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on-linear 방식으로 해결하고 창의성을 이용합니다. 오케이? 샤워 가겠습니다. 자, in the course of trying to solve a problem. 자, 하나의 발명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니는 저항의 벽에 부딪힙니다 라고 해서 말할 때 네가 생각하려고 노력한대.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벽에 부딪힙니다 라고 했어. 솔직히 인벤션만 봤을 때는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그냥 양분법, 이분법으로 쪼개는데 너는 이 편, 너는 이 편 이렇게 나눠 가는 거야 그냥. 우리의 뭐 일반적인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는요, 선형구조 과정이거든. 선형의 과정이야. 이것은 논리적인 기술입니다. 이것은 잘 작동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이미 경험했던 영역에서 operating, 작동을 시킬 때. 그러나 우리는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을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선형 구조의 사고방식은 좀 부족합니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정의상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문제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적용하는 걸 포함하고요. 또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너는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가 비선형 구조로 operate 하는 법을 배운다면 효과 없지?
다시 말하자면 창의적인 뇌를 이용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선형 구조로 네가 사고를 하면 너는요 보수적이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알려진 기술을 계속 떠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거는 네가 바라던 방법도 아니었어요. 고생했습니다. 계속 반복해라.